제가 공감이 확 간 게 바이브레이터를 그러니까 슬럼프에 더 오바로 타설을 해놓고 바이브레이터를 더 때려서 이게 다 내려갈 때까지 추가 작업을 한다는 말씀에 맞습니다. 1층 벽하고 2층 슬라브까지 예를 들어서 타설을 했잖아요. 타설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나라시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밀실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슬라브까지 다 쳤습니다. 저희는 슬라브보다는 조금 더 레벨보다 조금 더 올려서 치는데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는 바이브레이터를 한 번 더 대요. 그러면 당초 레벨보다 조금 높게 타설을 했던 게 내려갑니다. 그게 어디선가는 메꿔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그런 작업들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 고프집 떼면 유로폼을 떼고 나면 꼼보 엄청 많고요. 고무 생기고 중간중간에 그 개미구멍 같은 데도 피놀 같은 것도 생기고. 그게 사실은 누수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도 방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에 관심 있으신 건축주분들은 이제 거리 다니다 보면은 조금 대형 건물이긴 하지만 뭐 한 4, 5층짜리라도 큰 건물들 민노출이 될 수도 있고, 민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콩구멍 자리가 없이 네. 언뜻 보면 미장한 것 같기도 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콩구멍이 있는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타설 이음부에는 수절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타설 이음부에 분명히 크랙이 갑니다. 뭐 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건축주님들하고의 스펙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걸 해야죠, 그렇죠? 평당가 600대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본 스펙으로 기본 매뉴얼로 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현장 여러분들이 타설 현장을 가시면요, 바이브레이터 얼마나 꼼꼼하게 잘 때리는지, 나중에 꼼보 이렇게 개미굴 안 나오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그것만 체크해도 여러분들 일단 좋은 시공사, 좋은 빌더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인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건축주님들이 알면 좋을 만한 또 공법에 대한 팁이 있으시다면서요? 1차적으로는 디자인을 요구하실 때 설계죠. 난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목조구, 외단열 콘크리트고 노출 콘크리트 불문하고 뭐 난해한 거를 요구하시는 건축님들이 계중 계신데, 난해한 것보다는 좀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린 심플하다고 하는 거는 뭐 직사각형 기준이죠. 그렇게 해서 1층, 2층, 뭐 때로는 3층까지 해서 이렇게 좀 입체감을 좀 주면서 배치를 하는 게 노출 콘크리트는 제일 좋습니다. 뭐 이게 라운드가 있다거나 너무 얇은 벽이 또 가운데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좀 없이 그런 디자인을 좀 요구하시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노출 콘크리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곽승건 사장님께서 일본이랑 한국에서 건축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데, 사실 건축사 이러면 욕심을 내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뭔가 나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야 돼, 네,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현업에서 시공을 직접 하시는 업체를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누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건축주님들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셔서 집을 짓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유념하는 게 최적의 예산으로 최선의 품질을 저는 항상 기억을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요. 그 최적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주님들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돈 내가 줄 테니까 제주 한번 부려봐, 이런 건축주님은 거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최적의 그 건축주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최선의 품질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날씨, 배차 간격, 레미콘 배차 간격 등등으로 본의 아니게 공보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품질 을 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노력을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축주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좀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화려하고 이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디다 인테리어에 돈을 좀 많이 포션을 이렇게 정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데서 좀 빼야 되는 거고, 뭐 조명에 나는 목숨을 건다 그러면 조명을 좀 이쁜 걸로 하는 대신에 주방 가구는 좀 저렴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힘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냥 돈 많이 주세요, 이쁘게 해드릴게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돈 많이 받고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품질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 건축주님들이 한글주택을 만나면 그냥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이제 영업 매니저가 첫 번째 대면되는 창구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 매니저를 필두로 계약을 하시고 나면 설계, 대략 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 설계, 인테리어 미팅, 착공, 준공까지
저희가 일괄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이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나 업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축주님이 관여해야 되는 부분을 좀 줄여드리려고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건축주님들이 사실 어느 시점에 시공사를 만나서 상담해야 좋을지 이걸 저한테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필드 경험 20여 년 되시니까 지금 집 짓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 한글주택에 콜을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 여유를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5월이잖아요. 추석 때 집주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소 설계하는데도 뭐 몇 번의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틀리지만 뭐 설계도 3, 4개월 그 이상 걸리죠. 착공해서 공사하는 물리적인 기간도 있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인허가나 이런 우리가 좀 대기해야 되는 기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여유 있게 계획 세우시고 의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글주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스톱 상담 시스템을 여기 밑에 전화번호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전화해서 예약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출 콘크리트 공법도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평단가 해소되셨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또 어떤 부분이 외단열, 내단열, 노출 콘크리트 공법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또 장점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